안녕하세요. 펜셈의 이유있는 한국사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라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 흐름도 8세기 중엽 소수의 증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중앙귀족들은 권력 다툼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150년간 약 20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원성왕은 독서 상품과 등을 실시하면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왕위 쟁탈전은 지방 귀족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이었습니다. 왕위 쟁탈전은 왕권을 약화시켰고 반면에 귀족의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노급이 부활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더욱 토지의 변병을 확대해갔습니다. 국가재정은 고갈되었습니다. 고갈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민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격으로 흉년과 자연재해의 극시가 극심했습니다. 농민은 몰락했습니다. 농민들은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원정과 애노의 난입니다. 원정과 애노의 난을 중앙군이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농민의 밀란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라의 군사력과 행정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중앙 권력이 지방 지배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지방 호족의 독자적인 세력화하였습니다. 결국 권한의 후백제, 궁예의 호고구려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후삼국의 성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할 내용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왕권 안정입니다. 고려의 원국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미륵부를 자처하며 포효가 정치를 펼쳤습니다. 덕분에 민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쫓겨납니다. 궁예를 쫓아낸 후 신하들은 왕권을 추대하여 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국호를 고려로 정하고 수도를 송합으로 천도했습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지금부터 후삼국 통일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정책은 백제와의 경쟁을 이루되 신라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백제는 왕위 계승 다툼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견훤이 고려에 수항했습니다. 신라는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후삼국을 통해 고려가 신검의 후백제군을 싸우면서 이김을 통해서 고려가 신검의 후백제군과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후삼국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고려와 후백제 전투입니다. 이 전쟁 시기는 900년대 초부터 936년까지 벌어졌습니다. 핵심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고창 전투, 고려가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전투이고 이후에 고려가 주도권을 잡는 전투였습니다. 1, 2천 전투입니다. 이것은 후백제의 멸망을 만들게 된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고려가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고려의 승리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정통성과 민심 확보입니다. 신라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지방 호족 포수업 정책을 실시해서 민심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후백제보다 내부 결속력이 훨씬 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려의 승리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호족 연합 체제의 구축이었습니다. 고려는 중앙 집권 이전 단계에서
지방 세력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동맹으로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백제의 근원 중심의 강화 정치하고 상반된 정책이었습니다. 후백제가 견원 중심의 강화 정치를 폈기 때문에 지방 세력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과 전쟁 지속 능력의 고려가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적 군사 운용입니다. 고려는 수군과 기동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왕건은 해상 세력을 기반했기 때문에 수군 활용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수군과 기동력을 통해서 주요 거점을 점령하게 되고 서해 해상 교통을 장악했습니다. 이 당시 육상보다 해상이 병력이나 보급 이동이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창 전투는 에서 고려는 호적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략적인 배치를 통해서 후백제를 병력을 고립시켰습니다. 결과 기동성과 보급에서 고려가 우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후백제의 내부 분열. 고려의 승리 원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후백제의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견훤의 아들 신검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견훤은 고려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후백제의 지휘체계가 붕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려는 후백제의 내부 정보와 명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후백제의 패배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위 계승의 분쟁이었습니다. 견훤과 신검이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내전 덕분에 군대가 분열하게 되었죠. 결과 국가 전쟁 수행 능력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중앙 집권적 강화 통치였습니다. 강화 통치에 대해서 호족들이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후백제는 고려와 다르게 지역 기반이 약화시켰습니다. 결과 고려하고 가장 대비되는 약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외교적 교점입니다. 고려는 신라와 호족 연합과 관계를 맺고서 연합 체제를 더 구축시켰습니다. 그에 반면에 후백제는 고리 상태였습니다. 전략적 패배. 고창 전투에서 패배함을 통해서 전쟁의 수국을 상실하게 되고 1, 2천 전투에서 패배함을 통해서 후백제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즉 군사 주도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려와 후백제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비교해 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고려는 호족 연합체였습니다. 후백제는 강화 통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수군과 기동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후백제는 육군 중심이었습니다. 외교는 신라를 흡수했습니다. 고립되었습니다. 내부 안정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백제는 왕위 분쟁이 심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을 보면은 신라가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후백제의 교전 사건은 견훤이 축출되었던 것입니다. 고려의 승리는 결국 민심과 연합정치 내부의 안정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후백제의 패배는 내부 분열과 고립, 전략적 실패였습니다. 주요 전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17년 공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병력 규모는 고려나 후백제가 다 10,000에서 2만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후백제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왕건은 패배하게 되고 신승과 김락 같은 장수를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고창 전투는 930년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병력 규모를 보게 되면 고려는 3만 이상이고 후백제는 10,000에서 2만이었습니다.
전투 결과는 고려의 대승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서 후백제가 크게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력이 역전되었습니다. 특징은 고려가 지방 호족 연합군을 대거 동원했던 사실입니다. 이 고창 전투부터 호족 연합군이 같이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운주 전투였습니다. 병력 규모는 비슷합니다. 결과는 고려의 대승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로 후백제의 세력은 더욱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입니다. 1, 2천 전투입니다. 병력 규모는 고려가 약 8에서 10만 최대치죠. 여기에는 신라 잔용 세력과 호족 연합군이 포함된 것입니다. 후백제는 3에서 5만이었습니다. 전투 결과는 고려의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후삼국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징은 견훤이 고려에 투항한 후에 고려군에 합류해서 후백제군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고려와 후백제의 주요 전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7년 공산 전투에서는 고려나 후백제가 다 만에서 2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후백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고창 전투에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려는 약 3만 이상, 호족 연합군을 포함한 병력입니다. 그렇지만 후백제는 계속 만에서 2만 이상이었죠. 고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려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문주 전투 934년 이때 고려 병력이 3에서 5만 공산 전투에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창 전투에서는 호족 연합군이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병력 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때 고려가 승리했습니다. 문주 전투는 비슷했습니다. 1, 2선 전투에서는 약 8에서 10만인데 여기에는 호족과 신라 잔여군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후백제는 3에서 5만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려가 승리하게 되었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의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쟁으로 피폐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생 안정 정책을 폈습니다. 세금을 반으로 줄이고 빈민을 구제했습니다. 민주통일정책, 신라 후백제의 백성과 발해 유민을 포용했습니다. 북진정책을 폈습니다. 서경을 중시 여겼습니다. 북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덕분에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국경선을 확대해졌습니다. 태조 정책을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호족 정책을 폈습니다. 호족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호족에게 성시, 관직, 토지 등을 함사했습니다. 호족의 견제 정책도 폈습니다. 사신관제도, 호족이나 공신을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삼아 지역을 통제하였습니다. 기인제도,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도록 하여 호족을 간접적으로 견제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후뇨 10조를 후손들이 지켜야 할 교훈이라며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태조의 호족 연합 정권을 강화할 의도로 결혼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혼 정책은 태조 당시 호족 연합 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태조 사후 결혼한 유력 호족 세력은 자신의 집안 출신의 왕손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 다툼에서 해종과 정종 때가 가장 불안했었습니다. 왕권이. 이에 대해서
광종은 왕권 안정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습니다.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켰습니다. 과거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과거의 지식과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관리의 공복을 정했습니다. 관리의 유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의 공복을 정하였습니다. 관리의 유기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황제랑은 토칭을 사용했습니다. 즉 독재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광족과 전투과 같은. 이러한 광종의 왕권 안정 정책을 통해서 많은 안정을 가져왔지만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는 호족을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왕권을 더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자 성종의 왕권 안정 정책을 계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최순호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 이념에 입각한 통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정치 기구를 개편했습니다. 지방간을 파견하여 지방 장악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제도 등을 정비했습니다. 불안정했던 광종의 왕권 안정 정책을 거쳐서 성종의 왕권 안정 정책 덕분에 고려의 왕권은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의 학습 내용을 마칠 거고요. 학습을 마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후고구를 세운 궁예는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민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궁예는 쫓겨납니다. 신하들은 왕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정했습니다. 고려는 후백제와는 경쟁과 함께 신라와는 우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공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후백제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벌어진 고창 전투에서 고려와 호족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후백제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후백제의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했습니다. 즉 신라를 멸망한 것입니다. 견훤의 아들 신검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견훤은 고려에 투항했습니다. 1, 2차 전투에서 승패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히 1, 2차 전투에서는 견훤이 고려군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려가 승리한 후 후백제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입니다. 결혼동맹은 태조의 호족과 결혼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호족 연합 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조가 사후 결혼동맹은 왕위 권력 수재를 격화시켰습니다. 해종과 정종업 때 왕권 불안정 극도로 달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광종은 왕권 안정 정책을 폈습니다.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고 과거제를 실시하고 관리 공복을 정하고 황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반발하는 호족을 몽땅 제거하였습니다. 광종은 왕권 정책을 폈습니다.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고 과거제를 실시하고 관리 공복을 정하고 황제의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정책에 반발하는 호족에 대해서 과감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왕권 안정을 이룰 건 아닙니다. 성종대에 이르러서 유교에 입각한 통치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즉 시무 22조를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중앙정치기구를 개편했습니다. 지방간을 파견했습니다. 학교제도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고려는 왕권이 안정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왕권 강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